네, 2022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보 마사지, 청와대가 개입한 정보 마사지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원을 아주 박살을 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 부분입니다. 몇 번 다뤘던 것인데 감사원이 현재 감사해본 결과 우리 통계청이 뭐라 그럴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쪽으로 통계 자료를 뽑아줬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을 하기 위해서, 또 투기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는 현장의 팩트가 틀리면은 해석도 달라지잖아요. 제가 항상 이 기자를 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거 있어, 취재해봐. 아이씨, 화가 나요. 있으면 그게 사실이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알아봐. 그러면 그거는 알아보는 건데, 이게 있어, 해봐. 알아봐. 그러면은 이미 결론 난 거잖아요. 취재할 게 뭐가 있어. 입맛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알아봐 그래야죠. 팩트가 뭔지 알아봐야죠. 팩트를 갖고 와서 거기에서 맞는, 내 생각이 이렇다면 그걸 집어넣어서, 그러나 팩트를 바꾸진 못하죠. 나중에 내 생각을 바꾸거나 뭐 표현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맞춰서 팩트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왜곡이 됩니다. 소주성을 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발표할 때 청와대에 미리 보고를 하고 수정 요구가 있었다라는 걸로 지금 감사원이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날아가고 강신욱 씨가 청장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강 청장이 온 다음부터 조사 방식도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뤄졌고, 그 결과 지금 보니까는 홍장표 경제수석, 또 황덕순 일자리 수석, 그리고 그 위에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회수석을 할 때 후쿠시마에서 1300여 명이 죽었다라는 대통령 연설문을 허위로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그걸 내가 그 당시 직접 통화해서 물었을 때 자기도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피해 나갔어요. 동경신문에서 이제 소개시켜서 몇 년째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숫자인데 그걸 현장 사망자로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도 그 연설문을 바꾸지 않고 그냥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환경운동 뭐 어떤 하는 자들은 자기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장해놓고 나중에 문제 따지면 슬금슬금 피해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사회수석인데 정책실장으로까지 썼으니 문재인 참 문제 많은 사람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점점 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가 드러난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37 부대라고 있어요. 투스타가 이끄는 부대인데, 우리 기무사령부, 지금은 방첩사령부는 삼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고, 그거 말고 국군 정보사가 있습니다. 정보사는 직접 북한으로 침투해서 정보를 직접 빼오는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파공작원도 과거에 운영했었고, 지금은 뭐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대가 투스타급 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정보를 구하고, 그 다음에 37 부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방첩사, 기무사 같은 이름도 없어. 그냥 37이야. 우리가 뭐 5125 부대식으로 이렇게 단대호를 붙이는데 단대호만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없어요. 북한에서 오가는 수많은 통신을 감청해서 그다음에 암호를 푸는 부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NSA가 합니다. 국방부 산하의 NSA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NSC라 그러죠. 미국의 NSA는 내셔널 국가 비밀국인가? 국가 정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인가? 좀 자신이 없네요. 에이전시인데 우리는 커맨더를 써서 사령부라는 뜻으로 NSD라고 하는 건 아는데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이 부대가 모든 정보가 첩보를 제일 먼저 잡아요. 처음 잡는 건 첩보죠.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러나 통신 오가는 거 딱 보게 되면 뭐 전문가들은 알죠. 이 37 부대가 20년 9월 22일 밤 10시 44분께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다음에
시신을 소각했다라는 첩보를 감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8분, 1시간 14분이 지났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 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을 그 부대 관계자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오전 1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첩보를 삭제하도록 했고, 이에 서욱 장관이 다시 국방부에 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제가 이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3세원 부대가 제일 빠르죠.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삭제해라 지시가 내려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3세원 부대에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3세원 부대는 사실은 미국의 NSA랑 같이 운영하는 한미연합부대입니다. 평시에도. 그래서 거기에는 서스라K라고 NSA 산하 부대가 와 있죠. 그 사람들은 주로 하드웨어를 대고 우리는 주로 기술자를 대서,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 그 자료를 지울 수가 없어요. 미군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만 지웠다 그러면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 부대 운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NSA가, 우리 이제 3세원 부대가 한 거를 국방부에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합참의 정보본부. 같은 기구인데 이름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정보사, 기무사, 방첩사, 그 다음에 3세원 부대가 올린 정보부대가 쫙 국방정보본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매일 새벽에 각군한테 그걸 줍니다. 국방정보본 같은 정보를. 누굴 주느냐? 우리 육군의 작전사령부가 1군, 2군, 3군이 있죠. 지금은 지작사, 이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 작전사, 해군 작전사, 해병대 사령부, 수방사도 따로 줄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이 정보 책임자들이 딱 모여갖고 그걸 갖고, 생정보잖아요. 그걸 갖고 쫙 전파를 해주면 각 사령부의 작전사건 부대에서 작전 참모가, 정보가 이러니까 오늘 작전은 이렇게 한다. 인민군 잠수함이 사고 기지에서 이탈됐으니 서해를 지키는 한국 함대들은 전속력으로 오늘로 움직여라. 왜냐? 갑자기 와서 쏠 수 있으니까. 전속력으로 하면 이게 따라오지 못하니까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전들을 하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때는 정보부대에서 허위 정보를 줬었죠. 잠수함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라 그랬지? 색칠하기 위해서, 시운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작전부대에서는 전속 항진을 안 했죠. 그때 와서 땅 때리니까 천함이 깨진 건데, 그 정보는, 생정보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3세원 부대에 한국군 투스타가 있고, 미군은 미군대로 따로 움직이고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지만, 근데 우리 쪽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를 가능하다라는 듣고 공식적으로 서훈 씨가 얘기하고 서욱 따라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 뽀록 난 거죠. 하여간 서서박이 문제입니다. 서훈, 서욱, 박, 서서박. 제가 극우 달과 더불어 서서박이라 자꾸 했는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서두에서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정보를 한쪽에서만 올라가게 되면 국방에 대한 정보를 군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루트에서도 같은 정보가 올라가야 됩니다. 둘이 딱 경쟁을 시켜야 돼요. 또 다른 데서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보기관은 항상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모든 우리나라 정보기관 하는 정보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도 같은 관에서 올라가야 되고, 저희같이 언론에 있던 사람들도 올라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가정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국정원을 개나발인가 뭐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만들어갖고 아주 개판을 만들었으니까 국정원이 뭐 제대로 정보 보고도 못했지만, 이 국가정보원이 내가 어느 부처에 속하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쭉 정보 판단을 한 것들을 대통령한테 줘야만 대통령은 그걸 갖고 통수권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안기부나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정보도 줘서 정치 공작을 했기 때문에 독대가 문제가 됐다. 네. 나쁜 점 때문에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됐죠. 근데 나쁜 점을 없애면 되지 전체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무슨 정보를 갖고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가 들어갔을 때 문제점 같은 거는 자기네끼리 하니까 그냥 갚버리죠. 그래서 저희 같은 언론에 있던 사람들이 가끔씩은 틀리는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느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정보 보고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보고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직무유기에 가까운 겁니다. 문재인이 실패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통계청이 정보 조작한 게 청와대 지시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정보기관을 죽였지. 경찰 정보도 죽이고 국정원 정보도 죽이고 기무사 정보도 죽이고 조직도 다 바꿔놓고. 근데 그걸 정상화시켜가는 윤 정부에서 국가 정보를 대통령이 보고 받아야죠. 누구 거쳐서 받는 게 직접 받고 직접 독대를 해야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제2인자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지. 오늘 그 말씀을 굉장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정보의 왜곡과 정보 마사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아라. 처음 안 받겠다 그랬는데 빨리 뒤집고 국정원장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정보를, 어느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조직의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통수권자는 정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고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